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6살 한지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재벌이었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재벌 시아버지가 저를 테스트하려고 거지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 거지처럼요. 2년 전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민준호.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를 업고 뛰어오던 그 사람. 젊은 나이에 낯선 할머니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하려는 모습에 저는 한눈에 반했어요. 준호 오빠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명함에는 작은 무역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냥 성실하고 착한 사람. 저랑 딱 맞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을 사귀는 동안 오빠는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야간 근무 끝나면 따뜻한 죽을 사들고 기다려주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어요. 저희 엄마도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던 중이었는데 준호 오빠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는 거예요. 지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빠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기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사실 너한테 숨긴 게 있어. 그 순간 온갖 상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전 여자친구, 빚, 병, 나. 사실 대성그룹 회장 아들이야.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성그룹이라니요? 그 유명한 재벌그룹? 저는 뉴스에서만 보던 그 이름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날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 나한테 순수하게 대해주는 내가 너무 좋았거든. 이해는 됐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인데 재벌가 며느리라니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토요일에.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토요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약속 날 아침 옷장 앞에서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재벌가 며느리감으로 보일까?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하더라고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지우야, 넌 충분히 좋은 아이야. 당당하게 가. 알았지? 네, 엄마. 당당하게요. 저는 속으로 되뇌며 집을 나섰어요. 준호 오빠가 보낸 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의 초고급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어요. 준호 오빠는 회의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그때 라운지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회장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네, 무슨 부탁이요? 손님께서 저희 며느리감으로 적합하신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테스트라니요? 저를 시험한다고요? 지금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테스트를 하시려는 걸까요?
1층 로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저는 두리번거리며 준호 오빠 아버지를 찾았어요. 정장 입은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 들어와요.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 2명이 한 노인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은 때로 얼룩진 할아버지였어요. 노숙자처럼 보였죠. 제발, 배가 너무 고파서요.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더 거칠게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요. 그 순간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잠깐만요. 경비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왜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경비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님, 저희도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주름진 얼굴, 손등의 상처들, 해진 옷깃.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슬프면서도 뭔가 깊이가 있는 눈빛이었어요. 아가씨, 고맙네. 근데 아가씨도 곤란해질 텐데. 괜찮아요. 일단 밖으로 나가요. 저는 할아버지 팔을 살짝 잡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할아버지는 추운지 몸을 웅크렸어요.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어제부터 못 먹었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2장이 있었어요. 이번 주 생활비였지만 이 할아버지가 더 급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요.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아가씨. 이건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한테. 괜찮아요. 제발 받으세요. 저는 할아버지 손에 돈을 쥐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 있나?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배고프시죠? 저도 아직 점심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가씨가 나 같은 사람하고? 네. 저기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도 사 먹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갔어요. 김밥 2줄 삼각김밥, 따뜻한 어묵 국물을 샀어요. 호텔 뒤편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가씨는 참 좋은 사람이네. 누굴 기다리고 있었나? 아,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오호, 인사하러 가는구나. 그런 중요한 날인데 나 같은 사람 도와주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너무 떨려요. 남자친구 집이 좀 잘 사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은 평범한데 저를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씨, 진심은 다 통하는 법이야. 걱정하지 말게. 아가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디 가서도 사랑받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보증하지. 할아버지의 말에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김밥을 집으시는 손목이 보였어요. 거기에 시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 자국.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할아버지, 이제 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 아가씨. 정말 고마웠어. 아가씨 덕분에 오늘 살 것 같네. 천천히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께 인사하고 다시 호텔로 뛰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첫 인사부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VIP 라운지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준호 오빠 어머니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우리와의 약속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 방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날카로운 눈빛. 그분이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 방금 전 김밥을 나눠 먹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저분이 방금 전 제가 김밥을 나눠 먹던 그 할아버지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끔한 정장,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위험 있는 자세. 아까 그 남루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대성그룹 민태성입니다. 목소리마저 달랐어요. 아까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단단한 사람을 압도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앉으시죠. 민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앉았어요. 준호 오빠 어머니께서 차를 따라주셨어요. 찻잔을 받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많이 놀라셨죠? 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나를 도와주셨죠.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고맙다고요? 저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민 회장님을 봤어요. 그분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따뜻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미소였어요. 회장님, 그게 대체 궁금하시겠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민 회장님이 찻잔을 들었어요. 우리 준호가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확인이었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준호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을 함부로 정할 순 없잖아요. 더구나 우리 준호는 외동아들이에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수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를 마치 물건 고르듯이 검사하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지우 씨, 민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기분 나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말로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 오빠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돈이 아니라 우리 준호를 보는 사람인지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아빠, 준호 오빠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지우야,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오빠는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제 옆에 섰어요. 무슨 일이야? 지우 얼굴이 왜 이래? 준호야, 내가 늦게 와서 내가 대신 인사를 나눴다. 민 회장님이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호 오빠가 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설마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 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준호 오빠가 소리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준호야, 목소리 낮춰라. 못 낮춰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도 되는 겁니까? 마치 실험용 쥐처럼. 저는 준호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준호야. 민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옳다. 내가 지나쳤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내 앞날을 위한 거야.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해요. 지우 없이는 의미 없어요. 준호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저는 준호 오빠가 재벌인 줄도 몰랐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2년 동안 오빠는 저한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사귀었고요. 만약 처음부터 재벌이라는 걸 알았다면 목이 메었어요. 아마 고백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지우야. 저는 그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았어요. 매일 밤 제 야간 근무 끝나길 기다려주고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준호 오빠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시험하시고 검사하시고 저는 사람인데 누군가의 진심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우야. 준호 오빠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오빠,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는 VIP 라운지를 뛰쳐나왔어요. 복도를, 로비를, 호텔 밖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 할아버지와 김밥을 먹던 벤치가 보였어요. 저는 그 벤치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진심은 다 통한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 그 따뜻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세상은 제가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벤치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준호 오빠였어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오빠 목소리를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인사 잘했어? 엄마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지우야,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30분 후 엄마가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꼭 안아주셨어요. 울지 마. 우리 딸, 울지 마. 엄마 품에서 저는 아이처럼 울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거지로 변장한 시아버지, 김밥을 나눠 먹었던 일, 그리고 그분이 저를 시험했다는 것까지. 엄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는 게 어딨어.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우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넌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엄마. 준호 오빠는 좋은데. 오빠 가족들이랑은 못 어울릴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뭐래? 오빠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버지한테 화도 내고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엄마는 내가 선택한 거면 뭐든 괜찮아.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엄마, 넌 그냥 사람을 도와준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엄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오늘 일을 계속 되씹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민 회장님의 손을 잡아드렸던 순간, 김밥을 나눠 먹던 순간, 진심은 다 통한다고 하셨던 그 말들, 전부 연극이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준호 오빠가 서 있었어요. 지우야. 오빠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여기를? 전화를 안 받길래. 지우야, 정말 미안해. 오빠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내가 미리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분인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오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나 혼자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빠, 나도 화났어. 정말 많이 화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대로 보여줄게. 우리 가족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오빠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을 지울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오빠. 알아. 기다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오빈가 돌아가고 저는 병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딴 생각만 났어요.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한지우 씨, 민태성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 회장님이 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거죠? 선배 간호사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지우야, 어디 아파? 얼굴이 하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퇴근 후 문자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고급스럽지만 소박한 분위기였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 민 회장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회장님은 차를 따라주셨어요. 어제는 놀라셨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대신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나는 원래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죠.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어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돈만 노리던 사람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들, 그래서 저까지 의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우리 준호는 외동아들입니다. 내가 평생 일군 것을 물려받을 아이죠. 그 아이 곁에 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거지로 착각하게 만드신 거군요. 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옵니다. 어제 당신은 호텔 경비원들 앞에서 그리고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한푼 쓸모없어 보이는 노숙자를 도왔습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까지 희생하면서요. 그게 나한테는 답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지우 씨, 당신이 화날 만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 있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 그래도 전 기분이 나쁘시죠? 당연합니다. 회장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나는 우리 준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사람을 시험하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게 전부 연극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진심처럼 들렸어요. 저는 준호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2년 동안 한 번도 오빠가 재벌인지 몰랐어요. 그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압니다. 근데 어제 일 때문에 제가 이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서요.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지우 씨, 내가 당신을 시험했다면 이제 당신도 우리를 시험할 차례 아닐까요? 네. 우리가 정말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이 명함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궁금한 것, 불편한 것, 화나는 것 뭐든지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아내, 그러니까 준호 할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며느리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죠. 상자를 열어보니 은빛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게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받아주세요. 회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어디야?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어? 응. 방금 만나고 나왔어. 뭐라고 하시던? 사과하시더라. 그리고 진심 같았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시는 거 처음 봐. 지우야, 아버지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야.
알겠어, 오빠.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가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응, 알았어. 지우야, 사랑해.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어? 엄마, 민 회장님이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요. 모든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엄마는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양반도 나름 고민이 있었나 보구나. 엄마는 화 안 나세요? 우리 딸을 그렇게 시험했는데. 화가 나긴 하지. 근데 말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래. 자식 걱정에 미친 거지. 방법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준호 씨를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 엄마, 그래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 회장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한지우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 어떠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댁의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까지요?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어떻게? 같이 갈래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가보자. 엄마가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지. 토요일이 됐어요. 준호 오빠가 직접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호입니다. 오빠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엄마가 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지우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차를 타고 강남의 한 저택에 도착했어요.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넓은 집이었어요. 우와. 엄마가 작게 감탄하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TV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 회장님과 회장님 부인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인 서유진 여사는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 어머님. 아, 네. 박순자입니다. 엄마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점심 준비해놨어요.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가득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며느리 될 분과 사돈 어른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유진 여사가 미소 지으셨어요. 지난번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어요. 어머님, 식당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 회장님이 엄마한테 물으셨어요. 네, 작은 한식당이에요. 30년 넘게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30년이면 정말 오래 하신 거죠. 먹고 살려고 한 거지만요. 엄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한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경스럽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우가 이렇게 착한 건 다 어머님 덕분이시겠죠. 서유진 여사가 덧붙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자식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엄마니까 이해해요. 엄마의 말에 서유진 여사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식사 후 민 회장님이 저를 정원으로 불러내셨어요. 한지우 씨,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내가 어머님을 직접 뵙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딸을 키우신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역시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 그게 당황스럽죠. 하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서유진 여사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지우 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우야, 엄마가 보기엔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처음엔 우리 딸 시험한 것 때문에 화났는데 오늘 보니까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것 같더라. 준호 오빠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우야, 우리 가족들 마음에 들어? 좋으신 분들 같긴 한데 사실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저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어요. 고급 세단이었어요. 차에서 한 중년 여자가 내렸어요. 명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분이었어요. 한지우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는 서유진의 언니 서유경이에요. 서유진 여사의 언니라고요? 준호 오빠 이모.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집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엄마는 식당에 나가셔서 집에 없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서유경 씨는 소파에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당신, 우리 준호랑 결혼하려고 하죠? 그건 솔직히 말해요. 재산 때문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진심? 웃기네요. 서유경 씨가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서유경 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10억 있어요. 이거 받고 준호한테서 떠나요. 손이 떨렸어요. 10억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20억? 30억? 얼마면 돼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돈 때문에 준호 오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진심이라고? 그럼 증명해봐요. 서유경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제대로 시험해봐야겠어요. 시험은 이미 끝났어요. 회장님이, 오빠가 뭘 알아요.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 속는 거지.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가주세요. 뭐? 나가달라고요. 당신이 준호 오빠 이모시든 뭐든 이건 아니잖아요. 서유경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신 차려요. 당신은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준호 엄마는 착해서 받아준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인정 못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두고 봐요. 당신이 얼마나 버티나. 서유경 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끝이 없는 걸까요? 핸드폰을 꺼내 준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지우야?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이모가 집에 찾아왔어. 뭐, 유경 이모가?
오빠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뭐라고 하던?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어요. 10억을 준다며 떠나라고 했던 일까지. 지우야,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30분 후 준호 오빠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지우야, 오빠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경 이모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오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지우야, 포기하지 마. 제발. 오빠가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나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할게. 이모한테 확실히 말씀드리게. 오빠는 바로 민 회장님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유경 이모가 지우한테 10억 주고 떠나라고 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유경이가? 아버지, 확실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지우랑 가출할 거예요. 알았다. 내가 처리하마. 전화를 끊고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지우야, 조금만 참아줘.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민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지우 씨,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유경이한테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안 어른들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약혼 발표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약혼 발표라니요? 회장님,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라는 걸 확실히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깁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어머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약혼 발표 자리가 있대.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우야, 넌 괜찮겠어? 모르겠어요, 엄마.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걱정 마. 주말이 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혼 발표 자리에 갔어요. 약혼 발표 자리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도착했어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지우야, 긴장하지 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장과 한복을 입은 어른들, 모두 민 회장님 친척들과 친지들이었어요. 저기 있다? 누군가 저를 가리켰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지우야, 이쪽이야. 준호 오빠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오빠의 손이 따뜻했어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민 회장님과 서유진 여사가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주인공들이에요.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서유진 여사가 엄마를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저 여자가 준호 약혼자래. 어머, 평범하게 생겼네. 집안이 어디래? 속닥속닥 들리는 수군거림. 저를 품평하는 소리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민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신 이유는 회장님이 저와 준호 오빠를 보셨어요. 우리 준호의 약혼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신부는 한지우 씨입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회장님이 저를 소개하셨어요.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준호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유경 씨였어요. 준호 오빠 이모. 오빠,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회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경아, 여기서 무슨 짓이야? 오빠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서유경 씨가 저를 가리켰어요.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집안도 평범하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우리 준호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준호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모, 그만하세요. 준호야, 넌 아직 몰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서유경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한지우 씨, 솔직히 말해봐요. 준호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도 만났을 거예요?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 못하죠? 결국 돈 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준호 오빠가 재벌인 줄도 몰랐어요. 2년 동안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만났어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봐요. 서유경 씨가 비웃었어요. 만약 지금 준호가 재산을 다 포기한다면 그래도 결혼할 거예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역시 할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준호 오빠가 재산이 없어도 평범한 사람이어도 저는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서유경 씨가 코웃음 쳤어요. 말은 쉽죠. 그때 민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유경아, 이제 그만해. 오빠, 내가 직접 확인했어. 이 아이는 진짜야.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한지우 씨는 내가 거지로 변장했을 때도 똑같이 대해줬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도와줬지. 연 회장이 웅성거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나는 이 아이를 시험했어. 호텔 앞에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중요한 약속도 뒤로 하고 나를 도와줬어. 김밥을 나눠 먹고 무료 급식소까지 데려다 주면서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30년 동안 사업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사람 중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처음이야. 회장님이 서유경 씨를 봤어요. 유경아, 내 말이 맞아. 한지우 씨는 평범해. 학벌도 집안도 화려하지 않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말이야.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 아이한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지.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 과정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이용당했어. 연 회장이 숨죽였어요. 돈이 많아질수록 외로웠어. 누가 진짜 나를 보는지, 누가 내 돈을 보는지 구별할 수가 없었거든.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근데 이 아이는 달랐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나를 대해줬어. 오빠, 유경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한지우 씨야.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며느리로, 아니, 우리 딸로 맞이하고 싶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준호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지우야, 사랑해.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서유진 여사가 엄마 손을 잡아드렸어요. 사돈 어른, 좋은 따님 키우셨습니다. 서유경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연 회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민 회장님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한지우 씨를 우리 집안의 진짜 식구로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 딸이야. 환영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날이었어요. 약혼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기거나 두려워할 게 없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길 민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내일 시간 되니? 이제 회장님은 저를 지우야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 같았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같이 갈 데가 있어. 준호한테도 말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아침 준호 오빠와 함께 민 회장님 댁에 갔어요. 어서 와. 준비됐지? 회장님은 편안한 옷차림이셨어요.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스웨터와 바지. 아버지, 어디 가는 건데요? 준호 오빠가 물었어요. 가보면 알아. 우리는 회장님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리자 한적한 마을이 나왔어요. 차가 멈춘 곳은 작은 무료급식소였어요. 여기가, 응, 내가 나를 데려다 주려고 했던 그 무료급식소야.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여기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지. 정말요? 내가 나한테 보여준 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 회장님은 우리를 급식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회장님,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들 회장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도 데려왔어요. 어머, 소문으로만 듣던 분들이네요.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가씨, 고맙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을 하면서 준호 오빠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우야,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나도 놀랐어. 점심 배식이 끝나고 우리는 급식소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민 회장님이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나니? 네, 아버지. 그날 먹었던 김밥이요. 그래. 그날 이후로 가끔 이거 먹어. 그때 그 맛이 잊혀지지 않더라고. 회장님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지우야, 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한테는 특별했어. 아버지,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어. 다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지. 근데 너는 달랐어. 그냥 힘든 사람을 도운 거야.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가난했을 때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정말 고마웠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그걸 잊고 살았어.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있으면 안 돼. 내가 그걸 깨우쳐줬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지우야. 내가 우리 딸이 돼줘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장님이 또 차를 세웠어요. 여기는 작은 한복점이었어요. 전통 혼례를 올리려면 한복이 필요하잖아. 같이 골라보자. 서유진 여사도 한복점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지우야 왔구나. 자, 이리 와봐. 여사님은 여러 벌의 한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건 시어머니가 입었던 거고, 이건 내가 입었던 거야. 내가 입을 걸 골라봐.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당연하지. 넌 우리 며느리잖아. 여사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한복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머, 우리 지우 정말 예쁘다. 여사님이 감탄하셨어요. 지우야, 이거. 여사님이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은빛 비녀였어요. 그날 회장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 비녀. 이제 받을 준비 됐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직접 제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비녀는 진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물려주라고. 여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자격이 있어, 지우야.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민 회장님 가족과 우리 엄마가 함께 했어요. 사돈 어른, 이거 받으세요. 회장님이 엄마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 엄마가 30년 동안 운영하신 식당. 들은 얘기로는 건물주가 재개발하려고 한다면서요? 아, 네. 내년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건물 제가 샀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 사돈 어른 솜씨로 더 크게 키워보시죠. 회장님, 이건 너무... 아닙니다. 우리 지우 엄마한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결혼식 날. 전통 혼례였어요. 패백도 올리고 큰절도 했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민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평생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준호 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지우야, 그날 기억나? 무슨 날? 내가 할머니 없고 병원에 뛰어갔던 날.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널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사람이다 하고.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 내가 재벌이라는 걸 알면 널 잃을까봐. 바보 같은 오빠. 응, 바보 맞아. 널 사랑하는 바보.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거지로 변장한 시아버지를 만난 날 나는 단지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 진심은 정말로 통하는구나.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도 가끔 민 회장님, 아니,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무료급식소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눠줘요. 그날 벤치에서 나눠 먹었던 그 김밥처럼요. 진심은 정말로 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을 이어주고 가족을 만들어준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